안녕하세요. 저는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됐을 좋지 않은 경험을 했던 60대 여자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중 하나는 내가 아닌 내 자식이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이 슬프면 그보다 더 가슴 찢어지는 존재가 바로 부모더라고요. 제 사연은 바로 제 아들에게 일어난 서글픈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도 함께 겪은 일이긴 하지만 저보단 제 아들에게 더욱 참담한 심정을 안겨준 일이었죠. 그럼 그때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서울에서 아주 먼 지방에서 평생 나고 자랐습니다. 전 결혼한 후 남편과 세탁소를 운영하며 아들과 딸을 키웠죠. 그러다 남편은 그만 불의의 사고로 아들이 고작 중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전 애들을 위해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하던 세탁소를 혼자 힘들게 운영하면서요. 그런 제게 크나큰 의지가 되어줬던 건 바로 저희 아들이었어요. 저희 딸도 착하긴 했지만 저희 아들은 맞이여서 그런가 유독 더 착하고 의젓했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밥 차려놨어요. 배고프시죠? 아휴, 문호야. 아직 공부해야 할 학생이 왜 자꾸 집안일 하려고 그래? 엄마가 집에 와서 한다니까. 별거 안 했어요. 그냥 밥통에는 밥 푸고 엄마가 어제 해놓으신 국 데우고 반찬 꺼내 담은 게 다예요. 저희 때문에 일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는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보면 항상 아들의 손엔 개고 있던 빨랫감이나 청소기가 들려 있었고 그것도 아니면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더군요. 나중에 학원에 저녁 늦게까지 다닐 땐 그나마 덜했지만요. 하지 말라는데도 어찌나 바지런한지 고맙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족한 부모라 애가 너무 철이 빨리 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 딸도 자기 오빠를 보고 배워 저를 많이 도와주고 위해줬습니다. 비록 남편은 빨리 잃었지만 전 정말 자식 복이 많은 여자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흘러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저희 애들은 두 아이 모두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어요. 두 아이 모두 서울로 보낸 후 저는 혼자 쓸쓸히 고향에 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각오했던 일이니 전 혼자서도 의연하게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허리 건강을 위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던 필라테스도 배워보고 오전에 수영도 다니면서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학비를 대주고자 열심히 세탁소도 운영하며 바쁘게 생활하니 이렇게 사는 것도 나름대로 즐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전 정말 괜찮았는데 아이들은 혼자 남은 절 걱정하며 자주 집에 내려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해 직장인이 되고 나서도요. 예, 너 얼른 서울 가. 내일 출근해야지. 그리고 바쁠 텐데 이렇게 자주 올 필요 없어. 엄마 진짜 잘 지내고 있어. 알겠어요. 1시간만 딱 더 있다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걱정될 수도 있지만 저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자주 오는 거니까 오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특히 딸보다 저희 아들이 그렇게 자주 절 찾아오더군요. 착한 만큼 제가 더 걱정됐던 거죠. 그렇게 착했던 아들은 자기 동생보다 결혼도 늦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 딸은 착실하고 착한 사위를 만나 30대 초반에 결혼한 반면 아들은 통 결혼 소식이 없더라고요. 넌 만나는 사람 없니? 애들을 워낙 좋아해서 보육원으로 봉사도 다니는 애가 왜 결혼 소식이 없어? 자꾸 여기로 오니까 연애할 시간도 없는 거잖아. 그런 아들은 드디어 나이 37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소개로 만났다던 며느리감을 제게 처음 인사시켰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나 몰라요. 그때까지 전 아들의 연애 이야기 한 번을 듣지 못했거든요. 며느린 참 싹싹하고 좋은 애였고 상견례 때 보니 사돈 어른들도 며느리 오빠 내외도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찾아온 아들의 결혼식 날 자식의 결혼이 처음도 아닌데 어찌나 긴장되던지요.
그리고 장가가는 아들의 모습을 남편이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눈물도 참 많이 흘렀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난 뒤 전 문득 궁금한 마음에 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너희 축가 불러준 사람 누구니? 노래 잘 부르던데 사회자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잘 못 들었다 얘. 아, 정아 친구예요. 중학생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였대요. 다른 친구들 몇 명까지 다 같이 친했었는데 지금까지 자주 연락하는 건 그 친구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남녀가 그렇게 친하다고? 아, 괜히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랑 연애하고 나선 둘이 거의 안 만났대요. 그리고 정아가 이런 친구가 있다면서 저한테 그 사람을 따로 소개시켜주는 자리도 마련했었어요. 한두 달쯤 전에 헤어졌다는데 그때까진 그 사람도 오래 연애한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넷이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 했어요. 저희 축의금도 50만 원이나 미리 해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날 축가를 너무 잘 불렀던 청년은 며느리의 친구였더군요. 그렇게 두 아이는 축가 선물도 받고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결혼한 후 워낙 효자였던 아들은 결혼 전처럼 여전히 절 딸 내외보다 자주 찾아와 줬습니다. 고맙긴 했지만 전 며느리 생각에 아들을 말렸었어요. 예, 너 나 말고 네 장인 장모님도 자주 찾아뵙고 있어? 그럼요. 저희 집에서 1시간 거리라 자주 가죠. 그래도 결혼 전처럼 이렇게 자주 여기 올 필요 없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기도 멀잖아. 넌 괜찮아도 새아가가 힘들어. 아니에요, 어머니. 전 솔직히 전보다 덜 자주 오려고 했는데요. 집사람이 먼저 가자고 해서 온 적도 많아요. 그치, 여보?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 혼자 지내기 외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오자고 한 거예요. 전 이상하게도 어릴 때부터 외로운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어머님이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절 생각해 줬던 며느리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며느리에게 고마운 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그건 회사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았던 아들을 며느리가 다 이해해 줬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쓸쓸하지? 가뜩이나 너 외로움도 많이 탄다며. 미안해서 어쩌니? 에이, 아니에요. 저도 다 알고 결혼한 건데요, 뭘. 좀 쓸쓸하긴 한데요. 집에서 TV도 열심히 보고 남편 없을 때 친구들도 종종 만나고 하면서 혼자 시간 잘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다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했죠. 전 아들이 참 좋은 여자를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착하고 예쁜 며느린 결혼한 지 2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전 서울까지 올라가 며느리에게 100만 원을 쥐어주며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새아가가 먹고 싶다는 건 아무리 구하기 힘든 거여도 다 사다 주렴. 하고 싶다는 것도 다 하게 해주고 좀 기분 상하는 일 있어도 그냥 네가 다 참아줘. 원래 임신했을 때 서러운 건 평생 가는 법이야. 알았지? 전 며느리가 너무 기특했습니다. 또 아들이 아이를 굉장히 갖고 싶어 했던 걸 알았으니 그런 사랑의 결실을 맺어준 며느리에게 너무 고맙기도 했죠. 이후에도 전 한 번씩 며느리에게 용돈을 보내주고 아기용품도 사서 아들 집으로 보내줬어요. 딸 부부도 아들 부부에게 따로 선물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임신한 후 아들은 며느리를 위해 해외 출장도 최대한 줄이고 며느리 곁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그래도 앞으로 자식까지 먹여 살리려면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으니 한 번씩 해외 출장을 가긴 해야 했죠. 며느리는 사실상 긴 휴가를 내기 어려운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당시 퇴사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그 해외 출장이 기어코 걸림돌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만삭이던 당시 하필 아들은 아시아도 아닌 아주 먼 나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고 연락해 오더군요. 전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죠.
새아가도 만삭인데 꼭 그 출장 가야 하는 거니? 저도 최대한 안 가보려고 했는데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집사람 출산 예정일이 아직 3주쯤 남았으니까 다행이죠 뭐. 만약 출산 예정일이 겹쳤으면 저 절대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출장을 떠난 지 고작 3일 만에 며느리가 조기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아들에게 전화를 받고 정말 크게 놀랐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사람 지금 출산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뭐? 아니, 아직 예정일 한참 남았잖아. 진통이 갑자기 와서 장모님 불러서 급하게 같이 병원에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곧장 출산도 했고요. 저도 방금 집사람한테 전화 받고 너무 놀랐어요. 어떡해요? 집사람한테 미안해서요. 아휴, 그러게나 말이다. 새아가는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대? 애는? 네, 둘 다 건강하대요. 전 그래도 다행이다 싶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지금은 며느리가 정신이 없을 것 같아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죠. 그리고 밤새도록 며느리가 남편도 없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마음 아파했어요. 전 다음 날이라도 당장 서울로 달려가고 싶었는데요. 하필 그때 세탁소 일이 많아 바로 며느리에게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과 약속도 중요한 거니까요. 서울에서 가까이 살기라도 했으면 얼른 다녀왔을 텐데 하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거의 땅끝 지방에 살고 있었기에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전 우선 다음 날 며느리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어요. 고생 많았다, 아가. 많이 힘들었지? 내가 바로 못 가봐서 정말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 엄마랑 아빠도 오늘 또 오신다고 했고, 오빠랑 세원이도 왔었어요. 그리고 여기 간호사들도 잘 챙겨주셔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 고생했는데 내가 가긴 가봐야지. 언제 퇴원해서 조리원으로 가니? 갑자기 출산한 거라 원래 예약해뒀던 조리원에 바로 자리가 없대요. 원래 자연분만은 한 2, 3일 입원하고 조리원으로 옮긴다던데 그래서 며칠 더 입원해서 기다렸다가 자리 나면 조리원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그럼 내가 될 수 있는 한 너 조리원 가기 전에 꼭 병원으로 가마. 다시 한번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 그렇게 며느리와 통화한 후 전 안사돈에게도 축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사돈이 새아가 애 낳을 때 병원까지 데리고 가셨다면서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래. 아, 네네. 그랬죠.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출산해서 다행이었어요. 아마 한서방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예, 놀라기도 하고 엄청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새아가 옆에 있어주지 못했다면서요. 애가 갑자기 나올 거라고 걔네 둘 다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게요. 그게 한서방 탓도 아닌데요, 뭘. 저한테도 계속 죄송하다고 전화하던데 오히려 전 한서방이 안쓰럽더라고요. 자기도 좋아서 해외 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튼 손주 보신 거 축하드려요, 안사돈. 박가사돈께도 축하 인사 전해주시고요. 아유, 안사돈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서로 훈훈하게 축하 인사도 나누며 우린 집안의 경사를 마음껏 기뻐했습니다. 아들은 출장 갔던 일을 마무리하고 비행기표를 구하느라 며느리가 출산한 지 3일째 되던 날 가까스로 귀국을 할 수 있었어요. 귀국하자마자 곧장 며느리에게 달려갔다던 아들은 울었는지 촉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어머니, 저 조금 전에 저희 아들 안아봤는데요. 애가 너무 작고 예뻐요. 얘가 내 핏줄이구나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휴, 겨우 그쳤는데 또 눈물이 나네요. 어머니도 저랑 제 동생 낳을 때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그럼 그 벅찬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지.
아빠 된 거 다시 한번 축하한다, 우리 아들. 아들은 감회가 새로웠는지 또 흐느끼더군요. 저도 그런 아들을 따라 감정이 벅차져 얼른 서울로 가서 손주를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도 다음날 서울로 올라갔죠. 서울에 와서도 처리할 일이 많았던 아들은 급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회사에 출근해 있다고 제게 전화로 말하더군요. 모시러 나갔어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이 엄마 아직 젊어. 길 정도에 혼자 잘 찾아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일해. 그래야 다시 새아가한테 가보지. 집도 먼데 오늘은 주무시고 가세요, 어머니. 아니야. 나도 오랜만에 쉴 겸 세탁소 문을 며칠 닫기로 했는데 그래도 집에 가긴 가야지. 새아가도 없는 집에 내가 가 있으면 괜히 새아가 마음 불편할라. 그때 아들은 제게 자고 가라고 거듭 말했지만 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둘 다 정신 없을 텐데 괜히 제가 아들 집에 머물러 있으며 부담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전 며느리를 먼저 보러 갔어요. 그런데 병실 호수가 잘 기억나지 않아 입원 병동의 간호 데스크에 앉아있던 한 간호사에게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저기 제가 우리 며느리 좀 보러 왔는데요. 이정아 산모 병실이 어딘가요? 아, 이정아 산모님이요? 저쪽이에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왠지 저를 좀 빤히 쳐다보는 느낌이 들더군요. 전 괜히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어 얼굴을 쓱쓱 쓸어내렸죠. 그리곤 얼른 며느리의 병실로 향했어요. 전 며느리를 보자마자 꼭 끌어안고 축하해 줬습니다. 엄마 된 거 축하한다, 아가. 전화로 축하한다는 말은 했지만 얼굴 봤으니 다시 해줘야지. 그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네, 크게 불편한 곳은 없어요. 그냥 다른 산모들도 다 아픈 정도예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아니다. 오히려 늦게 와서 내가 미안하지. 어머님, 저희예요? 벌써부터 저희 남편을 쏙 빼닮은 것 같아요. 저희 아들 보고 오셨어요? 아니, 아직.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기대되는구나.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손주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댔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쉬고 있으라고 말한 뒤 혼자 신생아실로 향했어요. 전 부모가 아니었기에 감염 예방 문제 때문에 유리창 너머로만 손주를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꼬물대는 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며느리 말처럼 손주가 벌써부터 저희 아들을 빼닮았거나 하진 않았었고 솔직히 어디가 닮았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핏줄이라는 사실 하나가 너무 큰 감동을 줬던 거죠. 그렇게 손주를 보고 다시 며느리 병실로 돌아가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주책맞게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눈물을 닦으며 간호데스크 앞을 지나가던 전 아까 병실 위치를 알려줬던 간호사와 딱 눈이 마주쳤어요. 전 괜히 민망해서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휴, 내가 나이가 들었더니 이렇게 주책 많네요. 우리 손주를 보고 왔더니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우리 아들 생각도 많이 나서 그런가 봐요.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아봤던 날의 감동도 새삼 떠오르고 그 어렸던 애가 언제 이렇게 커서 자기 핏줄을 낳았나 싶어서 아련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때 간호사는 그럴 수도 있다며 제게 휴지를 건네주더군요. 이미 제 손에 들린 손수건은 많이 젖어 있었거든요. 전 고맙다고 말하곤 다시 병실로 돌아갔죠. 그 간호사가 절 또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그저 기분 탓이라고 여기면서요. 저 며느리에게 아이가 참 예쁘더구나 하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어요. 출산 선물이라면서요. 계좌로 이체해 줄 수도 있었지만 그게 더 의미도 있고 며느리도 기분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아이,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더 못 넣어서 오히려 미안하지.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거나 너 예쁜 옷 사 입어. 정말 고생 많았다, 아가. 내가 다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이 저희 남편을 잘 키워주신 덕에 제가 결혼도 하고 이렇게 우리 아들도 낳은 거잖아요. 어머님, 제가 몸이 멀쩡하면 좀 더 대접해드렸을 텐데 아직 회복이 다 안 돼서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대접은 무슨? 대접은 내가 해줘야지. 아니에요. 아무튼 어머님, 내려가기 오래 걸리실 텐데 얼른 가세요. 어차피 이따 저희 부모님이랑 남편도 또 오기로 했으니까 제 걱정은 마시고요. 며느린 제게 얼른 가라고 재촉하더군요. 하긴 며느리도 쉬고 싶을 텐데 시어머니가 돼서 눈치 없이 계속 안 가고 있었구나 싶어 얼른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가야 얼른 너도 쉬지. 푹 쉬고 나중에 또 연락하마.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전 고마운 며느리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곤 병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가 절 부르더군요. 저기요 어머님. 누군가 싶어 돌아보니 아까 병실을 알려줬던 그 간호사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호사의 얼굴이 좀 창백했습니다. 마치 긴장을 한 사람처럼요. 저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요. 제가 드릴 말이 좀 있어서요. 그날 처음 보는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어 간호사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간호사의 충격적인 말에 그때까지 남아있던 감동스러운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전 며느님이 좀 수상해서요. 어머니 꼭 손주 친자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시는데요? 사실 며느님요. 나흘 전에 출산하러 왔을 때 웬 남자 부축을 받고 왔었어요. 손도 꼭 붙잡고요. 전 당연히 그 사람이 남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남편이라고 또 온 거예요. 첫날 다른 남자랑 같이 여기로 왔었다고요? 우, 우리 아들은 해외 출장 갔다가 어제서야 귀국했는데요. 맞죠? 어제 그분이 진짜 남편이죠? 제가 아무래도 너무 수상해서 고민 끝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자의 사생활을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제 진짜 남편분이 오셔서 며느니 끌어안고 고생했다고 펑펑 우시는 모습도 그렇고 오늘 어머님이 너무 벅차하시는 모습도 보니까 제가 너무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간호사는 제게 며느리가 수상쩍으니 손주의 친자 검사를 해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며느리의 오빠가 생각나 약간 안심하며 대답했죠. 아, 오해일 거예요. 우리 며느리한테 오빠가 한 명 있는데 며느리 오빠 아니었겠어요? 오빠요? 글쎄요. 오빠면 오빠라고 부르지 왜 자기하고 부르겠어요? 그것도 서로요. 자기요? 아, 네. 그 남자 첫날에도 출산 끝날 때까지 며느님 기다리고 어제도 또 왔었거든요. 다른 가족들 아무도 없을 때요. 근데 계속 서로 자기야 그러던데요? 저도 그렇게 수상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어머님, 아무튼 꼭 아기 친자 확인해 보세요. 머리를 세게 한 방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서로 자기라고 불렀다니 세상 어떤 남매가 서로를 그렇게 부르겠어요? 전 그래도 며느리가 진통이 왔을 때 안사돈과 함께 왔었다기에 며느리 오빠도 함께 오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었던 거예요. 하지만 간호사의 말을 듣곤 그 희망도 사라졌던 거죠. 전 우선 병원을 나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무, 문호야, 너 분명 새아가가 안사돈이랑 같이 처음에 병원에 갔었다고 그랬지? 네, 정아가 그러던데요. 왜요? 전 아들에게 간호사에게 들은 얘기를 모두 들려줬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크게 경악했죠. 말도 안 돼요. 설마요. 나도 믿기지가 않는다. 근데 그 사람이 괜히 날 붙들고 헛소리를 했겠니? 너 우선 세아가한테 전화해서 다시 제대로 물어봐라. 정말 그날 안사돈이랑 같이 온 게 맞는지. 혹시 모르니까 간호사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걔 데리고 온 남자 얘기도. 알겠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고 다시 전화하겠다며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시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선 아무런 반전도 없었죠. 그날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둘이 병원으로 간 게 맞대요. 왜 119로 안 부르고 1시간 거리에 살던 장모님한테 굳이 전화했냐니까 그냥 무섭고 아무도 못 믿겠어서 그랬다네요. 제가 옆에 없어서 기댈 사람이 필요했다고요. 근데 간호사 말이 맞다면 집사람 말이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선 알겠다고 말하고 끊었어요. 대체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니? 왜 저번에 네 장모도 나한테 분명 자기가 세아갈 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했단 말이야. 어머니, 아무래도 수상하니까 간호사님 말대로 애랑 저랑 유전자 검사 좀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집사람 뒷조사도 좀 해보려고요. 이런 일 하는 거 정말 내키지 않지만 이대로 이 일을 그냥 흘려보내면 평생 찝찝할 것 같아요. 아들은 그렇게 결혼하게 말하곤 전화를 끊더군요. 저에게 자신의 집에 가 있으라고 말하면서요. 그때 전 가슴이 너무 콩닥거려서 그대로 도저히 집에 내려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아들도 절 자신의 집에 가 있으라고 했던 거예요. 어차피 며느린 태어나면 조리원으로 가게 될 테니 한동안 며느리가 집에 돌아올 일은 없었으니까요. 이후 아들이 의뢰한 친자 검사와 뒷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며칠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린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이동을 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아무런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결과가 나온 날 함께 결과를 확인한 아들과 전 절망하고 말았죠. 어떻게 집사람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대체 무슨 알벼락이냐? 내가 그 애를 얼마나 믿었는데. 며느리가 낳은 그 아이는 제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뒷조사 결과로 인해 우린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인간도 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들이 결혼식 때 축가를 불러줬던 며느리의 중학교 때 친구요. 바로 그놈이 아이의 친부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며느린 그놈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며느린 아들과 결혼한 지 고작 3개월 만에 그놈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었더라고요. 아들이 해외 출장을 가기만 하면 며느린 그놈을 만나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린 출산하던 날도 그놈과 함께 있다가 같이 병원까지 갔었던 거죠. 어머니, 정말 저 사람이 무서워요. 그놈도 절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그런 무서운 짓을 할 수가 있죠? 저희 집사람은 저랑 어머니 앞에선 그렇게 착한 척을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제 뒤통수를 이렇게 치고 있었을 수가 있냐고요. 너무 큰 충격에 아들은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제 배신감도 이렇게 컸는데 아들은 오죽했을까 싶어 저도 아들을 안고 펑펑 울었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아들은 곧장 며느리의 조리원으로 따지러 가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아들과 함께 갔어요. 며느리가 있던 조리원은 아기는 아무나 면회하기 힘들었지만 며느리가 있는 곳은 저도 출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린 가자마자 며느리에게 난리를 쳤죠.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갑자기 오자마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은 아직 서울에 계셨었어요? 그래, 내가 우리 집에 좀 계시라고 했어. 어머니가 너무 심장 떨려서 혼자 계시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아까부터 무슨 말이냐고. 조용히 해. 여기 1인실이라도 조리원인데 정숙해야지. 내가 지금 정숙하게 생겼겠냐? 당신 낳은 애, 내 애 아니더라. 내가 아무래도 당신 의심돼서
애랑 나랑 친자 검사를 해봤는데 완전히 불일치로 떴다고. 어? 애가 당신 애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의 말에 며느린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얼굴이 하얘지고 시선은 갈 곳을 잃었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발뺌하려던 며느리를 아들은 더욱 화가 난 목소리로 몰아붙였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당신 김윤태 그놈이랑 붙어먹었잖아. 내가 이미 뒷조사도 다 해봤어. 당신 나랑 결혼 생활하는 내내 내가 출장 갔을 때마다 그놈 만나고 살았더라? 와, 그것도 모르고 난 그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미안해했는데 당신이 사람이야? 아니 당신이 왜 내 뒷조사를 대체 유전자 검사 왜 한 건데? 그게 이제 와서 궁금하냐? 그럼 그렇게 꼬리가 길었는데 내가 의심을 안 했을 줄 알았어? 그 망할 놈의 자식 어떻게 지가 축가까지 불러준 자기 동창이랑 이딴 짓을 해?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놈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속였어? 어? 빨리 말해. 미안해 여보. 나도 몰랐어. 임신은 됐는데 당신인지 윤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겠어. 제발 당신 애기만을 빌었지. 진짜 당신 애가 아닌 것도 지금 당신한테 듣고 안 거란 말이야. 여보, 내가 당신이 출장 갈 때마다 외로워서 걔 만나긴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 한 명뿐이야. 솔직히 20대 초반에 걔랑 잠깐 사귀긴 했었는데 나도 외롭고 걔도 오래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외로워서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지금은 진짜 후회하고 있어. 후회? 그렇게 후회한다는 애가 출산 직전까지 그놈이랑 같이 만나고 있었냐? 너 이 병원도 그놈이랑 같이 왔다며. 심지어 애 낳은 다음 날도 너 보러 왔었다며. 그거 그냥 만삭이라 너무 불안한데 당신은 출장 가 있었으니까. 그러게 누가 임신한 아내 두고 출장 가래? 그리고 솔직히 당신 출장이 너무 잦긴 잦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 외롭게 만든 당신 책임도 있는 거야. 결국 며느리는 사실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과가 전혀 통하지 않자 이번엔 바람에 대한 책임을 제 아들에게까지 전가하더라고요. 전 기가 막혀서 아들 대신 소리쳤어요. 예, 보자 하니까 너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뱉어도 되는 줄 알아? 우리 아들 해외 출장 잦은 거 너 연애할 때부터 알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우리 아들 탓이야? 난 네가 그런 더러운 짓거리로 외로움을 충족시키고 있는 줄도 모르고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했었는데 내가 살다 너처럼 더럽고 황당한 애는 난생 처음 본다. 어머님, 어머니까지 절 이렇게 몰아붙이실 거예요? 저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산모예요. 적어도 같은 여자인 어머님은 절 좀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봐줘? 난 지금 오히려 네가 나랑 같은 여자라는 게 창피할 지경이야. 네가 우리 아들 애 낳은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 몇 년이나 배신하고 있던 널 내가 왜 이해해줘야 하니? 난 애들 어릴 때 남편 잃고서도 지금껏 재혼도 안 하고 꿋꿋하게 혼자 살았다. 근데 넌 고작 우리 아들이 출장 간 새도 못 견뎌서 바람을 피우고 그놈의 애까지 임신했니?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너 내가 준 300도 당장 다시 내놔. 너 같은 거한테 피땀 흘려 번 내 애도 못 주니까. 제 으름장의 며느린 바들바들 떨며 서랍에서 돈 봉투를 꺼내 제게 주더군요. 저는 그 돈 봉투를 확 낚아챘어요. 제가 돈을 돌려받자마자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 선언을 했죠. 다른 놈 애까지 낳고 나랑 같이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설마 안 했지? 당신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이혼서를 접수하러 갈 준비나 해. 당신 집은 내가 다 당신 부모님 댁으로 보내버릴 거니까. 여보,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난 아직 당신 사랑한다고. 당신도 한순간에 나에 대한 사랑이 식진 않았을 거 아니야. 화는 물론 났겠지만. 여보, 내가 애도 윤택 걔한테 보내버리고 평생 당신 아래서 숨죽이고 살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나 애 낳는다고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당신하고 이혼하면 난 어떻게 살라고? 내 애 낳는다고 회사 그만둔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왜 신경 써? 나랑 이혼하고 그놈한테 먹여 살려달라고 하면 되겠네. 네 애랑 같이. 걘 장사도 잘 안 되는 휴대폰 대리점 하면서 돈도 별로 못 번단 말이야. 그리고 난 진짜 당신 없으면 안 돼. 헛소리 집어치워 이 배신자야. 이혼할 때 빼곤 두 번 다시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예, 내가 너 같은 여자이자 엄마로서 한마디 하는데 엄마가 돼서 애를 보내버린다느니 어쩌느냐 하는 말 하는 거 아니다. 쓰레기 같은 아내였으면 적어도 애한텐 쓰레기 같은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못된 거. 아주 저 착한 척하는 얼굴에 깜빡 속았네. 할 말 다 했으면 가자, 문호야. 예, 넌 따라 나올 생각하지 마라. 네가 그래도 아직 회복 덜 된 임산부니까 내가 그래도 손은 안 올린 거야. 알았어? 저 아들은 뒤에서 엉엉 울던 며느리를 뒤로하고 조리원을 나왔습니다. 이후 우린 이번엔 며느리의 상간남이 운영한다던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가 뒤집어 엎었어요. 야, 김윤태, 너 오랜만이다. 어? 형님, 저희 가게는 어딘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근데 왜 화가 나셨는지. 왜 화가 나? 이게 눈치 다 챘으면서 모른 척하네? 야, 너 내 아내랑 거의 2년 반을 바람 피웠었다며? 내 아내가 낳은 애가 네 친자인 건 아니야? 네? 걔가 진짜 제 애였다고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다 걸렸는데 어디서 끝까지 발뺌질이야? 너 오늘 내 손에 초상 치르게 될 줄 알아. 형님. 원래는 가서 손님들 앞에서 그놈을 개망신도 시켜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말대로 장사가 어찌나 안 되고 있던지 매장 안에 손님은커녕 파리 한 마리 보이지 않더라고요. 대신 제가 문을 활짝 열어놨었기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멈춰서선 가게 안을 보고 수군댔죠. 어차피 매장 정면 자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안이 훤히 다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완전히 눈이 돌아선 그놈에게 주먹질까지 하려 들더군요. 전 아들이 걱정되어 황급히 아들을 말렸습니다. 문호야, 안 돼. 너 지금 잘못하면 진짜 큰 사고 쳐. 어머니, 제가 산모라고 집사람한테 꾹 참았는데 저놈은 도저히 가만 못 놔두겠어요. 너무 분하다고요. 흥분한 아들을 힘들게 말리자 그놈은 숨을 헉헉 몰아쉬며 제 쪽으로 도망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놈에게 몸을 돌려 본때를 보여줬죠. 내가 우리 아들 말린 건 니깟 놈을 위해서가 아니야. 너 같은 하찮은 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 게 싫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외친 전 아들 대신 제 손으로 그놈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손바닥이 아닌 주먹으로요. 제가 나이도 60대이고 여자긴 하지만 평소에 운동도 꾸준히 했고 듣기 전 팔힘이 정말 좋았거든요. 생각보다 아팠는지 그놈은 입술이 터져선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뭘 쳐다봐? 내가 우리 아들 대신 이렇게 해주려고 우리 아들 말렸던 거야. 내가 평생 무거운 옷을 들었다 놨다 하고 살아서 팔힘 하나는 자신 있거든. 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유부녀를 꼬셔? 어? 내 아들 눈에 눈물 나게 한 놈은 내가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아작을 내줄 거야. 그러니까 너 앞으로 내 눈에 띄었단 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내가 아주 요절을 해줄 테니까. 그런 제 말에 이어 아들은 그놈에게 침을 탁 뱉었습니다. 그렇게 그놈을 혼쭐 내준 우린 마지막으로 사돈댁을 찾아갔어요. 박가사돈은 모르겠지만 분명 안사돈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며느리가 출산할 때 자신이 같이 갔었다는 거짓말을 제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기 딸이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던 안사돈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니 놀란 표정으로 박가사돈이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한서방, 아니 안사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여기 안사돈 어디 있습니까? 안사돈, 좀 나와보세요.
전 인사도 하지 않고 안사돈부터 찾았습니다. 그러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지 안사돈이 고무장갑을 끼고 현관으로 나오더군요. 전 곧장 안사돈에게 따져 물었어요. 안사돈은 알고 있었죠? 정아 걔가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중학교 친구랑. 네? 아니, 안사돈께서 그걸 어떻게... 역시 알고 있었네. 그럼 애가 그놈 애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확신은 못해도 의심은 하고 있었죠? 며느리도 바람 피운 그놈도 다 의심하곤 있었다고 했으니까 몰랐을 리가 없지. 안사돈 알고 있었잖아요. 정아 걔가 조기 출산한 날 그놈이 같이 병원에 갔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안사돈은. 그러니까 나한테 그날 안사돈이 같이 병원에 갔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사돈들한테 엄청 잘했다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요? 전 숨도 쉬지 않고 다다다 쏘아붙였습니다. 정말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거든요. 바깥사돈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지 경악한 표정이었죠. 저, 정아가 바람을 피웠다고? 애가 우리 한서방 애가 아니라고?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당신은 다 알고 있었어? 우리 정아 걔가 애 다 낳고서 병원에 갔었잖아. 근데 왜 안사돈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당신 진짜 정아 걔가 바람 피운 거 숨겨준 거야? 그랬어. 안사돈, 죄송합니다. 사실 예전에 정아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곤 애를 추궁해서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도 한서방한테 미안해서 당연히 계속 말렸죠. 근데 애가 제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어차피 안 들킨다면서요. 그러다 결국 임신했을 때 누구 애인지 모르겠다면서 절 찾아와서 우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때라도 우리 문우한테 다 말해주셨어야죠. 그랬어야 했는데 만약 애가 한서방 애일 수도 있던 거잖아요. 애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말했다가 애를 아빠 없는 애로 만들게 될까 봐 무서웠어요. 그 뒤로 계속 그놈하고는 헤어지라고 했는데 정아가 계속 제 말을 안 들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안사돈은 펑펑 울며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아들은 그런 안사돈의 말에 눈물만 흘렸고요. 전 그런 안사돈에게 더욱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아무리 그랬어도 사람이 해도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죠. 안사돈이 입을 다문 건 결국 안사돈 딸을 더욱 못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창피한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안사돈. 제가 집사람도 딸도 단속을 잘 못 시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서방, 정말 미안하네. 안사돈도 바깥사돈도 우리에게 연신 사과의 말만 반복했습니다. 우린 그런 그들을 뒤로하고 그날의 난리를 마무리 지었죠. 정말 지옥 같은 날이었어요. 이후 우리 며느리의 짐을 전부 사돈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아직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유모차와 아기용품들은 중고로 팔았는데 아기용품들을 정리하며 아들은 참 많이 울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전 바깥사돈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안사돈? 다름이 아니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몸조리할 자격도 없는 제 딸은 제가 열이 받아서 조리원에서 집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제 딸이랑 붙어먹은 그놈도 집으로 불러서 아주 아작을 내놨습니다. 신고할 테면 하라줘 이 망할 자식. 앞으로 딸의 몸 좀 더 회복되면 애랑 같이 그놈한테 쫓아내버릴 거예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제 딸 계속 못 보고 살 것 같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제가 크게 혼을 내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서방한테 너무 미안해서 전화 걸 엄두도 안 나네요. 며느리와 상간남을 아작내놨다던 바깥사돈은 제 아들에게도 사과의 말을 꼭 전해달라며 마지막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상간남은 그래도 부끄러움은 알았는지 절 고소하진 않더군요. 바깥사돈에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했고 며느리와 상간남에게 따로 위자료 소송도 걸었습니다. 아들은 이후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희 집에 내려와 있기도 했죠. 아, 한 가지 이야기가 빠졌는데 전 아들의 인생을 구해준 그 간호사님을 이후에 따로 찾아뵀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던 저희 아들과 함께요. 그때 간호사님은 자신의 아픈 가정사도 잠시 얘기해 주더라고요. 진실이 밝혀지게 돼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도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남일 같지 않아서 그때 용기 냈던 거예요. 그러셨군요. 저기 간호사님 덕분에 저희 아들이 신세 망치는 일을 면했습니다. 이건 얼마 안 되는데 작은 사례금이에요. 부디 부담스러워 말고 받아주세요. 저와 아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며 사례금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님은 끝까지 그 돈을 거절하셨죠. 아니에요. 제가 이 돈을 받으면 제 좋은 의도가 훼손되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냥 앞으로 두 분도 비슷한 일을 보게 되면 꼭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전 그거면 돼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되더군요. 우린 마지막까지 그런 간호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렇게 지금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전 며느리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도 받아낸 뒤 마음을 잘 추스르고 지금은 회사 다니며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딸 내외도 한 번씩 아들에게 연락해 아들을 신경 써주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 주말 전 빨리 잊으려 애쓰며 살았던 전 며느리의 근황을 알게 됐어요. 아들은 절 보러 저희 집에 내려와 있었는데 아들은 얼마 전 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군요. 모르는 번호로요. 뭐? 아이 걔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전화를 걸어? 제 말이요. 어이가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그 여자가 애 친부랑 결국 재혼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아, 제가 저번에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었죠? 그래. 근데? 근데 그놈이 그 사이에 또 바람을 피웠다네요. 진짜 쓰레기 아니에요? 그럼 또 이혼을 하던지 하지. 왜 나한테 전화해서 그딴 말을 하냐니까. 이혼하면 혼자 살아야 하는데 그럼 너무 외롭지 않겠냐고 막 울더라고요. 저랑 이혼하고 그놈이랑 재혼하면서 장인어른은 완전히 전처랑 연을 끊어버렸대요. 장모님은 장인어른 무서워서 전차한테 연락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혼하면 친정으로도 못 가니까 아직 이혼 안 하고 그냥 참고 살고 있다는데 글쎄 저한테 뭘 하는 줄 아세요? 혹시 애는 그놈한테 두고 자기만 저한테 돌아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뭐야? 걔 진짜 뭐 동거 아니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전화해서 이럴 시간에 애나 더 잘 키우라고 했어요. 너한테 내가 있는데 대체 왜 외로움 타령을 해대냐고요. 남자 없이 못 사는 건지. 아휴, 제가 어쩌다 그런 여자랑 결혼을 했었나 싶더라고요. 아들은 전 며느리에겐 아무런 정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애가 불쌍해서 충고를 해줬다더군요. 망치려면 네 인생 하나만 망치지. 그딴 놈 참고 살면서 애 인생까지 망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애 인생 망치고 이기적으로 살면 넌 반드시 천벌받을 테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발 인간 좀 되라고 말해줬다네요. 그때 전 며느리의 한심한 근황을 듣고 과거 일이 떠올라 전 이곳에 사연을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겁니다. 이곳엔 저와 비슷한 연배 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세상엔 이런 기가 막히고 무서운 비밀도 숱하게 존재하는 법이니 항상 자녀분들을 조심시키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물론 그런 끔찍한 일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저라고 뭐 이런 일이 제 아들에게 생길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앞으로 닥칠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 항상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서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저희 아들이 언젠간
꼭 아주 좋은 여자를 만나 자신의 아이를 낳을 수 있길 한 번씩만 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워낙 좋아하는 애라 자신의 아이를 꼭 낳고 싶어 했거든요. 나이도 적지 않은 데다 크게 데인 상처가 있는 아들이 무리하게 재혼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많이 힘들어했던 만큼 그런 좋은 날이 아들에게도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은 항상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 제 바람에 힘을 조금씩만 보태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정말로 이만 인사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